네, 안녕하세요. 중년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은 쿼리 함수를 배울 텐데요. 사실 이번 시간까지가 구글 시트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제일 메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인포트 레인지로 가져오고 배열을 가공해서 필터나 오늘 배울 또 쿼리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것들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결과값들을 자동으로 반환하는 업무들은 1차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법들, 그리고 앱스 스크립트처럼 매크로를 돌리는 것들, 설문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덜 자주 쓰이는 부분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글 시트를 엑셀보다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함수는 쿼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QL이라든가 쿼리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쓰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데이터를 끄집어 내올 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명령하는 구문, 문법을 SQL이나 쿼리라고 하는 것 같고, 보통 selec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긴 그런 문장을 던져주면 데이터를 받아오더라, 이 정도까지가 제가 알던 부분이에요. 엑셀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최근에는 파워 쿼리라든지 파워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엑셀을 쓰시는 분들도 파워 쿼리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서 구글 시트에 있는 쿼리 함수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노션 페이지에도 언급을 해놨지만 엑셀에서 안 써봤던 기능들인데 구글 시트에서 쓰게 되는 기능들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게으르잖아요.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것들,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그걸 하겠죠. 근데 여태까지 안 했던 건데 뭔가 새로 생긴다고 할까요? 안 한단 말입니다. 이 운동을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운동 맨날 안 하던 사람들이 헬스클럽 끊는다고 다닙니까? 안 다녀요. 청소 안 하는 분들이 로봇 청소기가 생긴다고 청소를 해요? 안 합니다. 이게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할 수 있을까? 겁을 먹지 말고 그냥 궁금하면 지적 호기심을 채운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쿼리 함수 갖고 뭐 할 거냐면 쿼리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쿼리랑 필터는 거의 비슷한 결과값을 보여주는데 이거 왜 함수가 두 개나 돼? 이 차이가 뭐야? 쿼리랑 필터의 차이가 뭐야? 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구글 시트의 대표적인 배열 반환 함수인 어레이 포뮬러와 쿼리, 필터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이거 언제 써야 돼? 라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함수는 저희가 example 시트에서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쿼리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데이터, 어떤 범위,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를 던져주고, 그리고 검색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색어라는 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쿼리예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구글 비주얼라이제이션 API 검색 언어로 쓰여집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쿼리들이 문법이 약간씩 달라요. 그 문법 중에서 구글 비주얼라이제이션 API 문법을 따라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법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훌륭하고 자세한 설명들이 영어로 써져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세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헤더는 옵션 값이라고 되어 있고, 헤더는 제껴놓고요. 쿼리 구조를 볼게요. 일반적인 SQL 구문은 select와 where, 그 다음에 from,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select는 어떤 필드들을 가져와 라는 명령이고요. where는 조건문이에요. 이 컬럼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놈들을 가져와 라는 거고, from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명이 from으로 해서 뒤에 붙는데 여기에서는 범위를 앞에다 붙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쿼리 함수에서는 from 구문이 빠진 select와 where가 기본 구문이 됩니다. A부터 W라는 데이터에서 A, D, K를 가져와 라고 했는데 이게 컬럼명이에요. A랑 D랑 K 컬럼을 가져오고, 가져오는 조건은
이 컬럼이 직영몰이고 C 컬럼이 판매 중인 거 가져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로1이에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봅니다. A부터 W까지를 갖고 올 건데 A, D, K 상품명, 판매 목표, 누적 판매를 가져올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이 판매 채널이 직영몰이고 C 상태가 판매 중인 놈들만 가져와. 근데 order by는 왠지 순서일 것 같잖아요. B 위치의 순서로 가져와 라는 쿼리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상품명, 판매 목표, 누적 판매를 가져오는데 어떤 조건으로? 판매 중이고 직영몰인 것만 가져와 라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열이 저 쿼리 함수로 반환이 된 겁니다. 이 뒤쪽은 여태까지 배웠던 어레이 포뮬러나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제 시트에서 보시면은 갑자기 구문이 좀 복잡해졌는데 이 앞에 데이터 범위만 좀 복잡해진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 범위는 항상 배열로 들어온다라고 했고 배열을 쓰는 방법은 무궁무진했잖아요. 셀 범위를 선택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여기는 임포트 레인지로 외부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고 오고 있어요. 많이 봤던 시트고 얘가 그 팀 디렉토리 시트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괄호로 묶어가지고 내가 만드는 배열로 다시 이 범위를 던져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데이터의 형태는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고요. 헷갈리면 여기에다가 얘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임포트 레인지 하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가져와시는구나.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뭐를 갖고 올 거라고요? 컬럼 1, 컬럼 6, 컬럼 2 이걸 갖고 올 거라는 거예요. 약간 이상해졌어요. 아까는 A, D, K 이런 식으로 컬럼명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식의 컬럼 이름이 붙습니다. 보통 SQL 쿼리를 짤 때는 셀렉트 한 다음에 필드명을 적어줘요. 필드 이름을 적어주는데 구글 시트에서는 이 필드 이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적습니다. 하나는 아까처럼 A, D, K 이렇게 컬럼에 붙어있는 이 주소를 적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컬럼 1, 컬럼 2, 컬럼 3 이렇게 숫자를 적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ADK는 같은 문서 안에서 이 필드들을 가져올 때 사용하고요. 주소가 아니라 배열 형태로 반환되는 값인 경우에는 전부 다 컬럼 1, 2, 3 이런 식으로 필드명을 적어줍니다. 여기에서 대문자, 소문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A가 아니라 소문자 A면 안 될걸요? 소문자 A면 안 될 거예요. 여기서도 소문자로 적어준다거나 뭐 다 대문자로 적어준다거나 이러면 오류가 납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인데 1번하고 6번을 가져오는데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경영본부이고 10번째 조건이 9시인 놈을 가져와 출근 시간이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여기 마지막 값이 헤더 값이었잖아요. 헤더 값은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데이터에 머리글이 몇 개나 있는지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는 아예 헤더가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A1부터 가져오면 성명 본부 이렇게 헤더가 생겼는데 이 데이터들까지 다 반환이 되면 짜증나니까 여기를 헤더를 첫 번째 행은 헤더야 잡아주면 저 부분을 제외하고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용 프로그램들에서 직접 돌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굳이 구글 시트에서 쿼리를 돌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구글 시트의 이 스트링 자체를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주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예제 3-9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쿼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제 시트에선 저희는 직영몰에서 판매 중인 것들만 가져왔잖아요. 오픈마켓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쿼리를 한다라고 하면 직영몰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오픈마켓 이렇게 직접 바꿔줬어야 될 거예요. 오픈마켓 혹은 직영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자열을 끊어주고요. 여기에서 문자열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문자열끼리 이을 때는 AND로 이어주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다가는 직영몰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으니까 A로 이렇게 넣으면 이 쿼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는 따옴표하고 직영몰 다시 작은 따옴표 한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문자열이 될 겁니다. 안 믿기시면 그냥 이것만 갖다가 여기 써보시면 되죠. 이런 문자열이 될 거예요. 이제는 이 직영몰을
오픈마켓 이렇게 바꾸면 이 쿼리문 자체가 오픈마켓으로 바뀌면서 오픈마켓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를 어디에 쓰면 편하냐면요, 매일매일의 판매량을 가져오고 싶으면 쿼리에서 날마다 날짜를 수정해 주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을 반환하는 today 함수로 교체를 해주면 쿼리가 매일매일 자동으로 바뀌면서 실제 데이터들을 끌고 오는 시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쿼리를 날리실 때는 필드들의 데이터 타입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그냥 9시가 아니라 time of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얘를 없애버리면 오류가 뜰 거예요. 시간 값들은 문자일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성격을 갖는 값들이에요. 얘들을 텍스트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플링을 해보면 여기에다 time of day라는 걸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 저기 나온 것처럼 뭐 AM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time of day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걸 이라는 오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time of day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형태를 맞춰서 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 값이 날짜였다 그러면 date로 써주셔야 될 거고요. 판매 개시일자가 IR인데 IR을 변화시켜주는 형태로 I가 특정한 일자보다 더 나중이거나 같은 것들로 가져와 볼게요. 2019 2분기부터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하면 터져요. 왜 터져요? 아까처럼 똑같죠. 이게 데이트 값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야 라고,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판매가 된 놈들에 대한 내용들만 기재가 됩니다. 근데 이걸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2019 7월 1일인데 애를 변수로 잡고 가져올 수 있도록 아까랑 똑같습니다. 애를 날리고 이 값을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뜰까요? 보시면 43647이 돼요. 얘도 지금 날짜 값이잖아요. 날짜는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는 숫자로 취급이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문자열로 던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텍스트란 함수를 써서 YY 형태의 문자열로 변환을 해줍니다. 약간 귀찮긴 한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드디어 이 부분이 이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쿼리에서 바꿔주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7월 2일 아니면 뭐 9월 이후로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뜨는 거고요.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쿼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걸 보시면 사실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반환해줘 라는 거는 우리가 필터 함수에서 똑같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쿼리 함수를 써야 될까요? SQL 구문은 sum이라든지 average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파워풀한 구문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필터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서 데이터에 대한 가공이 좀 더 복잡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쿼리 함수를 쓰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필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절도 그렇고 범위절도 그렇고 전부 다 셀의 주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들의 뭔가 변경이 있으면 중간에 삽입이 된다거나 주소가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쿼리 같은 경우에는 범위만 주소로 되어 있고 이 뒤쪽에 있는 쿼리들은 전부 다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D열 사이에 하나가 더 삽입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데이터 구조가 바뀌게 되면 이 쿼리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유연성은 필터보다 좀 떨어지고 커스터마이징 하기에는 필터보다 더 파워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터로 조건을 여러 개를 걸게 되면 조건이 너무 길어져서 조건이 많은 경우에는 쿼리 함수를 쓰고 조건이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필터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어레이 포뮬러랑 필터 쿼리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니? 하는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함수들은 모두 반환해주는 값은 배열입니다. 수식이란 뭐냐? 라고 했을 때
조건을 던져줬을 때 로직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거, 이게 수식이고 함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식의 기본 구성 요소인 조건과 범위 중에서 조건이 배열인 함수가 어레이 포뮬러였고, 조건이 단일 값인데 이 단일 조건에 만족하는 여러 데이터들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필터와 쿼리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포뮬러는 동일한 수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하는 걸 그냥 한 번에 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에 반해서 쿼리나 필터는 조건을 여러 개로 던져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판매 목표 누적 판매액을 쿼리나 필터를 통해서 각 상품에 대해서 찾아서 가져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맞게 어떤 함수를 써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쿼리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필터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레이 포뮬러와 쿼리 필터 함수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구글 시트로 자동화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동화를 하려면 이 데이터를 끌고 와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를 가져오는 거나 네이버에서 환율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호객노노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보너스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년 코딩이었습니다.